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5장 교류회로의 출제해석 문제 2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용량 리액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회로에서 봤을 때 24번. 자, 회로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리액턴스가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교류 전원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교류 AC 전원이라는 표시. 우리가 보통 직류일 때는 이렇게 표시하죠. 요거는 DC 표시잖아요. 그죠? AC는 이렇게 표시하죠. 자, 여기서 저항부하 R이 있고 그다음에 L 코일이잖아요. 그죠? 코일장. 그다음에 C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RLC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R은 전에 우리 수업 시간 한 것처럼 R은 뭐냐면 순저항 부하죠. R만 있다. L하고 C가 없다 생각을 하면 R만의 회로가 돼가지고 R은 이거는 순저항 부하가 됩니다. 순저항 부하. 순저항 부하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이라든지 이제 소비죠, 소비. 전기를 소비하는 쪽이죠, 소비. 직접적으로, 그죠? 소비하는 쪽이고 여기에서는 저항을 통과할 때는 전류와 전압 간에, 그죠? 전류와 전압 간에 위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저항을 통과했을 때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양단에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죠? 전압이 딱 걸리게 되면 여기에가 일정 전압이 딱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압이 딱 걸렸을 때 이 전압이 가는 위상, 이런 식의 전압의 위상과 여기에 통과되는 이 전류의 위상이 어떠냐면은 동상이 됩니다. 상이 같단 말이에요. 상이 같다. 뭔지 아시겠죠? 상이 같다. 동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하고 C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틀리는데, L하고 C는, 우리가 보통 L은 인덕턴스라고 그러죠? 인덕턴스. 이건 코일 부하입니다. 코일장. 그죠? 코일장. 그 다음에 C는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죠? 정전 용량. 그래서 L과 C는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인데 R은 전력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소자이지만 L하고 C는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소비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전류와 전압의 위상을 변화시켜요. 얘는 무슨 말 아시겠죠?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상부하가 되고 지상부하. C 같은 경우에는 진상부하가 됩니다. 지상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상이 지연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L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갈 때, 그죠?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이거보다 늦어집니다. 90도 늦어지는 형상이 돼서 전류가 여기서 0도에 출발해야 되는데 0도에 출발한 게 아니고 전류는 여기서 90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90도. 여기 90도점.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두 개의 위상차가 얼마가 생기냐면 90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늦어지게 되는 거죠. 90도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늦어지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상이 지연된다라고 지상 그럽니다. C는 어떻게 되냐면 정전 용량 C는 진상이 돼가지고 상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상이 좀 빨라집니다. 그죠? 상이 빨라져서 자, 이렇게 보면 전압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90도 앞선 소자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전압이고 전류. 이렇게 상이 어떻게 해요? 90도 앞서 가잖아요. 그죠? 앞에 더 미리 출발하잖아요. 미리.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진상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데 L하고 C는 무엇에 의해서 이게 특성이 나타나냐면 L과 C 이거는 다 무슨 영향을 받냐면 주파수 있죠. 주파수. 주파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파수에 의해서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L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커지면 여기에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주파수 요소가 들어가니까 오메가 L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메가 L. 그래서 오메가 L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XL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XL을 갖다 뭐라고 읽어요? 리액턴스라고 있습니다. 리액턴스 중에서도 L에 의해 생긴 것, 즉 코일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 갖다 뭐라 그러냐면 유도성 그럽니다. 유도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 리액턴스 값이 어떻게 되냐면 커집니다.
비례적으로 커져요.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커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XL을 어떻게 쓰냐면 오메가 L인데 XL을 풀었으면은 오메가 L이라고 쓰고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L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L과 그죠? XL과 주파수 F는 비례해서 같이 커집니다. 즉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L이 X가 어떻게 돼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코일 유도니까 이게 코일이거든요. 지금 인덕턴스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 코일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코일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전류가 돌 거예요. 근데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하고 코일이 되니까 어떻게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그죠? 반대 방향이 되니까 우리가 앙페르 오르나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쪽으로 전류가 가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게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주는 거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요 영향이 그대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쪽 나오는 방향 영향을 받는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원래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양쪽에 변화되는 자기장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 때문에 그죠? 전류가 발생하죠. 그죠? 이렇게 생성되니까 전류가 어느 방향에 생성되냐면 이쪽 생성되죠. 이쪽. 그죠? 그래서 이쪽에 원래 가던 전류하고 양쪽에서 요 자기장 때문에 발생된 요 전류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 방향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 서로 방향이 반대되는 요거 성질 때문에 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상이 돼가는데 요게 주파수가 커지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커지면 클수록 전류의 순환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의 순환이 초당 전류의 순환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더 커진다. 그래서 이게 비례관계가 있는 거죠. 주파수와 비례관계. 그렇죠? C는 좀 반대 경향이 있어요. C는 요거는 마찬가지로 주파수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 이거는 주파수가 커지면 C도 마찬가지죠.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주파수적인 요소가 가미되게 되면 오메가 C라고 씁니다. 이렇게. 오메가 C라고 쓰는데 그냥 오메가 C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를 줄여서 이걸 갖다가 XC라고 그러는데 자, XC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유도성 리액턴스다. 앞에 XL은 유도성이고 이건 뭐예요? 용량성이죠. XC는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유도성 표시한 거하고 약간 좀 틀리죠? 형식이. 이거는 이렇게 비례하니까 바로 적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분수로 적잖아요. 그죠? 요 적는 이유는 뭐냐면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하고 반비례 형성이에요. 반비례. 이거는. 주파수가 커지면 리액턴스 값이 오히려 작아지고 주파수가 작아지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히려 커지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유도성하고 약간 평칙이 틀리게 이렇게 분수로 적어줍니다. 분수로. 아시겠죠? 그래서 XC 값은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2파이 FC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그죠?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병렬회로고 요거는 직렬회로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파수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데 주파수하고 비례 관계 있다면 이렇게 표시 바로 오메가 L이 XL이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오메가 L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고 여기서는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죠? 리액턴스와 주파수가 반비례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용량성은 왜 콘덴서 생각하시면 돼요. 콘덴서기 때문에 이게 요 안에다 전기를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를 모아놓게 되는데 주파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 모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못 모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증가를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푸셔도 되는데 용량성 리액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냐?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오메가 C는 2파이 F C분의 1이다. 원래 오메가 C분의 1이다.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가 값이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5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1헨리 인덕턴스의 단위가 헨리잖아요. 그죠? 1헨리의 인덕턴스에 60Hz의 교류를 인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그대로 풀면 되니까 오메가 1은 어떻게 쓴다 했죠?
오메가 L이 아니라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메가 L이다. 그래서 이거 오메가 L은 어떻게 해요? 풀었으면 2파이 F L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파이는 3.14죠.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예요? 60Hz죠. 주파수. 그죠? 60Hz고 그 다음에 L 값이 얼마?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전부 곱하면 얼마예요? 120파이니까. 그죠? 120파이는 377이죠. 이렇게 된다. 여기는 이제 주파수가 들어갔으니까 단위가 뭐가 되냐면 이제 오음으로 바뀝니다. 오음으로. 아까 인덕턴스에 달리는 헬리였잖아요. 그죠? 헬리였는데 이것이 이제 주파수가 딱 합해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26번도 마찬가지죠. 정전 용량 10 마이크로페럿 거기에 60Hz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26번 용량성이니까 용량성 XC는 어떻게 돼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반 들어간다 그랬죠. 엑셀하고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2파이 F C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3.14죠. 파이는. 그죠? 거기에 주파수 얼마? 60Hz. 그 다음에 C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10 마이크로페럿이네. 그죠?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그죠? 10 곱하기 마이크로는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된다. 마이크로 단위니까 그죠? 페럿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크로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곱해져 들어갑니다. 이것 분의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약 265가 된다. 그죠? 단위도 역시 이것도 오음이죠. 주파수가 들어가면 이제 오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C의 단위, 정전 용량 C의 단위는 원래 아까 했던 대로 페럿 또는 마이크로 페럿 이게 단위인데, 이 단위인데 여기에 주파수 2파이 F가 딱 곱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음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27번. 자, 100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가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 구하려면은 오의 법칙에서 우리가 전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직류에서 얘기고, 직류에서는 R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L도 있고 C도 있고 그래요. L도 있고 C도 있고 하기 때문에 I는 어떻게 되냐면 임피던스분의 V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지금 교류에 관한, 저항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요거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R 플러스 J 오메가 L 해가지고 R 플러스 J X L 이렇게 써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직류 성분이고, 직렬 성분이고, 그죠? R, L일 경우에, R과 L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R과 C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R과 C가 있으면 R 플러스 J의 XC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XC 값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XC는 어떻게 쓴다? 오메가 C분의 1이다. J에,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약간 틀립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죠? 요거는 이제 병렬회로예요. 병렬회로. RC회로죠. RC회로. 그죠? 요거는 RL회로고, 요거는 RC회로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특별하게 저항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저항을 0이다 보면은, 임피던스는 어떻게, 뭐만 남아요? J의 오메가 C분의 1만 남죠. 그죠? 이것만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여기다 들어가면 I 값은 어떻게 돼요?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V인데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J의 오메가 C분의 1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뭐예요? 2파이 F C분의 1이 될 테고 그의 전압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2파이 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 얼마예요? 60Hz 곱하기 C값이 지금 얼마냐면 100 마이크로페럿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100 마이크로페럿 100 곱하기 10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페럿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분의 1 그리고 전압이 얼마가 돼요? 전압이 걸린 것이 100V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건 1분의 10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100인데 1분의 1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번분수가 되죠. 번분수가 돼서 안의 것끼리 또 바깥의 것끼리. 그래서 안의 것끼리 곱한 것이 어디로 가요? 안의 것끼리 곱한 것이 분모로 가죠.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1로 오면 되겠고. 그죠? 분자가 이제 나머지죠. 분자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한 데다가 또 뭘 곱해요? 요거 곱해줘야 되죠.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얼마 정도 나온가요? 3.77 정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암페어죠, 단위는. 전류값을 봤으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L값이 주었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요것만 이대로 들어가니까. L값이 들어가게 되면 요건 그냥 J 오메가 L분의 V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L값이 주어진 게 아니고 뭐가 주어졌어요? C가 주어졌거든요. C. 그러니까 C의 회로니까 이렇게 항상 변율을 간다.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하세요. L만 보면, 회로에서 L을 딱 봤을 때는 무조건 L을 보면 뭘로 바꿔져요? 주파수가 들어갈 거니까 무조건 오메가 L. 그죠? 오메가 L로 바뀔 것이고, C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걸 뭘로 바꿔버려요? 바로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딱 바꿔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주파수가 흘러 들어갈 거니까. 그죠? 주파수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소자들이 반응을 안 일으키죠. 자, 28번 마찬가지입니다. 100mA의 인덕턴스를 가진 회로에, 이건 50Hz네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용전기가 다 60Hz이기 때문에 60Hz라고 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간혹 이렇게 문제가 밖에 나옵니다. 자, 회로에 50Hz, 그 다음에 1000V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찬가지죠. I는 R분의 V. 그죠? 이게 28번이죠. R분의 V인데, 이게 교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분의 V. 그죠? 그래서 I는 임피던스분의 V인데, 임피던스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R 플러스 J의 XL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R이 여기서 별다른 언급이었기 때문에 R을 얼마로 본다? 제로로 본다. 그죠? 제로로 보니까 뭐만 남아요? XL만 남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XL, JXL분의 전압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크기만 논할 때는, I는, J는 상관없어요. 크기만 논할 때는. 그죠? 여기서는 단순히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자, 오메가 1은 어떻게 되죠? 2파이 FL이다. 그것분의 뭐예요? 전압 V. 그래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2파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예요? 60이 아니고 50으로 줘졌죠?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L값. L값이 지금 주어진 것이 100mL이니까 미리 단위잖아요. 그죠? 100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미리죠. 그죠? 미리니까. 이렇게 되죠. 10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고, 그것분의 전압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그래서 계산기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게 31.8A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뭐 풀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29번. 자, 어떤 코일에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하니까 리액턴스가 628ohm이었어요.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값을 구해봐라.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런 것도. 자, 여러분 잘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코일이니까, 그죠? 29번. 코일이니까 뭐예요? 유도성이죠? 유도성 리액턴스. 그래서 L값이 자, 리액턴스가 628이에요.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얼마냐면 요게 628ohm이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60Hz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얼마로 바뀐다? 오메가 L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메가 L은 어떻게 된다? 2파이 F의 L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파이 F의 L이 얼마란 소리예요? 628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주파수 값이 얼마예요? 여기가 주파수 값이, 주파수 F가 주어진 것이 60으로 주어졌죠? 이거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L 값을 구하려니까 L은 어떻게 돼요? 2파이 F분의 6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0분의 628 하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면 1.7 정도 나오네요. 1.7 헨리. 그죠? L이니까 단위는 헨리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0번. 콘덴서의 정정량이 커지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자, 30번인데, 자, XC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용량성 리액턴스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즉, 2파이 F C분의 1이다. 즉, C가 작아지면은, XC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C가 커지면은 요거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작아지고,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하나가 커졌으니까 정정량 요게 커지는 경우잖아요. 그죠? 커지면은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작아져야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콘덴서 만회 회로에서 전압 전류의 위상강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콘덴서 C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C는 진상이 된다 했죠. 진상.
진상이라는 말은 전류가, 항상 전류가 기준입니다. 전류가 무엇보다? 전압보다 앞서가는 현상. 90도 앞서가는 현상. 뭐가요? 전류가 전압보다. 그죠? L은 어떻게 돼서 L은 거꾸로 지상이죠, 지상. 이거는 어떻게 돼도 마찬가지.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돼요? 90도 늦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압이 기준이 있으니까 반대로 되겠네요. 그죠? 말장난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즉,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늦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진상, 지상을 따질 때는 전류 갖고 따져요. 전류가 빨라지냐, 늦어지냐, 그거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압은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그죠? 전압은 빠르고 늦고가 없기 때문에 전압 가지고 하는 건 실제로는 틀린 말이고 뭐 가지고 해야 되냐면 전류 가지고 전류가 늦어지고 전류가 빨라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래 의미를 자체를 잘 기억하세요. 진상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지상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문제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전압이 나왔잖아요. 그죠? 전압이 여기 지금 진상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니까 거꾸로 말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늦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32번도 마찬가지죠. 전류 전압의 위상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지상이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해요? 90도 늦어지죠. 그럼 반대로 전압 기준으로 보면 전압이 전류보다 어떻게 돼요? 90도 앞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33번. 어떤 회로 소자의 V가 전압이 120 사인 377T. 이게 전압이 가했더니 전류가 30에 사인에 377T. 뒤에 377T를 잘 보셔야죠. 자, 33번. 전압이 120에 사인에 377T고 그걸 가했더니 전류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전류값이 30에 사인에 377T다 그랬는데 요 뒤에를 보시면 요 뒤에 나타나는 요게 뭐예요? 위상이죠, 위상. 위상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위상 변화가 없죠. 그죠? 위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위상이라는 말이에요, 동위상. 위상 변화가 없는 거 우리가 R, L, C 중에서 위상 변화가 없는 게 뭐였어요? R이었죠. 이거는 동위상이죠. 위상 변화가 없어요. L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방금 L은 지상이 된다. 즉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어진다. C는 진상이 된다. 상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개 똑같잖아요. 그죠? 위상이 똑같고 동위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부하로 가야 돼요? 저항부하로 가야 되죠. 저항부하. 그래서 순저항.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자, 전격이 100V고 100W짜리 전구에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어요. 자, 백열 전구인데 이 전구잖아요. 전구. 일반적인 전구. 백열 전구는 전부 다 뭘로 보시면 되냐면 백열 전구는 순저항부하입니다. 순저항부하. 전구니까 다 뭐예요? 전구는 순저항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저항. 순저항이니까 위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금 동위상이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상이 똑같다. 전압과 전류가 똑같다 해서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45ohm의 저항을 가진 전구에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전류의 시력값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시력값을 또 뒤에다 써주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거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가 45ohm이고 전압값이 어떻게 됐어요? 전압이 100V다 이렇게 던져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앞에가 지금 뭐 최대값이냐 평균값이냐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력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류의 그 전압값을 표현을 할 때 최대값이 있고 그죠? 최대값이 있고 평균값이 있고 시력값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쓰이는 값이 어느 값이죠? 이 값이잖아요. 그죠? 시력값이기 때문에 시력값은 앞에다가 별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런데 평균값이고 최대값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평균값 100V 또는 최대값 100V하고 붙여줘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근데 여기 시력값이기 때문에 붙여주질 않았어요. 여기 전압 자체가 뭐란 소리예요? 아무 말 없으니까 시력값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력값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전류값도 시력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I는 R분의 V 해가지고 얼마예요? 40분의 100 해주면 2.5A가 딱 나오는데 이게 무슨 값이라고요? 이게 시력값이라고.
왜? 전압이 실효값이었으니까. 요것도 따라서 실효값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어떤 교류의 최대값이 141.4V고 위상이 60도 앞선 전압을 복소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141 최대값이니까, 그죠? 지금 교류의 최대값 36번 최대값이 141.4V예요.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쓰는 전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실효값으로 바꿔줘야 되죠. 실효값하고 실효값의 최대값을 얼마 차이 나냐면 루트 3배로 차이 나죠. 그래서 V 맥시멈은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V 맥시멈은 루트 3의 실효값, 루트 2죠, 2. 루트 2. 실효값의 몇 배? 루트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실효값이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루트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여기가 V 맥시멈 값이고 여기가 전압값이고 루트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얼마냐면 1.414예요. 1.414니까 1.414에다가 뭐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14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압은 얼마로 볼 수 있냐면 곱하기 100으로 볼 수 있죠. 100. 전압이 V가 얼마다? 100이다. 여기다가 곱하기 1.414 루트 2를 하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V 맥시멈 값 얼마예요? 141.4V가 나온 거죠. 원래 전압은 얼마예요? 실효값은 100V였죠. 전압이 100V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위상이 지금 60도 앞섰잖아요, 그죠? 위상이 앞섰으니까 자, 위상이 앞섰으니까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100이라고 그랬죠, 전압이. 크기는 100인데 위상이 60도 앞섰어요. 60도 앞섰으면 지금 여기를 동경 0도로 봤을 때 0도라고 봤을 때 얘 90도잖아요, 그죠? 90도 이게 180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원래 있었는데 위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보다 60도 빨리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60도 빨리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60도. 여기 60도. 60도 빨리 가고 요 크기가 얼마예요? 요 크기가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죠? 크기는 100이고, 그죠? 절대치 크기는 100이고 각이 얼마다? 60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0도가 있으니까 0도보다 얼마? 60도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7번. 저항 3ohm과 용량 리액턴스 4ohm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2A의 전류를 흘릴 때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어요.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저항 3ohm과 여기 3ohm이 있고 여기에 용량성 리액턴스 요게 4ohm 요게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것이 XC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다? 4ohm이다. 4ohm의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저항이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전류값이 얼마냐면 12A네요, 그죠? 12A에 전류 흘려보낼 때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잘 다시 V는 뭐죠? V는 IR이죠. 근데 여기서는 교류니까 IZ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요걸 값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Z 값은 RC 병렬회로니까 3 플러스 J의 4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3 플러스인데 여기 보시면 X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임피던스 다시 보십시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RL일 경우에는 R, L 회로일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R 플러스 J의 X, L이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RC가 되면 어떻게 돼요? RC가 되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J의 XC 값인데 요것이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병렬회로 가니까 요 J가 위로 올라오려면은 어떻게 되죠? J가 올라오려면 여기다가 양쪽에 여기도 J, 여기도 J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JJ니까 J 자승이 돼서, 그죠? J 자승에 오메가 C분의 여기 J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J 자승이 J라고 하는 건 원래 정체가 뭐냐면 루트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요걸 제곱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J 제곱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T 나오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RL일 경우 얘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죠. 마이너스 값.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임피던스 값이 3 마이너스 J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좀 주의하시고, 그죠? 근데 요게 임피던스 값이잖아요, 그죠? 임피던스 값이고, 그래서 여기다 전류 곱해주면 V는 전류가 10이니까 12 곱하기 3 마이너스 J의 4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36 마이너스 J의 48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나번이 답이다. 요 마이너스 온다는 거 용량성이 되게 되면 요거 때문에 그러면 요거 때문에 여기가 J가 들어가니까, 그죠? J가 들어가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38번 A1이라는 벡터가 자